14번째에 지금 열역학을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진도가 빠르게 가고 있고요. 빠르게 가는 거 못 쫓아올 만큼 힘들거나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죠. 충분히 다 쫓아오는 거 맞죠. 그 내용 정리하면서 쫓아온다고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요반이 제일 잘하는 건 맞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갑자기 방심해라 또. 아직도 그 테이프를 계속 붙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 테이프는 왜 끊임없이 붙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상처가 났어? 흉터가 나서? 괜찮아. 자, 그러면 오늘 14번째 강의를 한번 가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어요.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뭐뭐 했니? 등원 가역 팽창, 등원 비가역 팽창, 등원 자유 팽창 했었죠. 자, 등원 자유 팽창에서의 자, 엔트로피 변화 NR, LN, V, 분의 V2. 그래, 이렇게 바로 탁 튀어나와라. 주의. 0, 그래. 1. 좋았어. 요것들이 전부 다 0만 물으니까 0이 뭐냐고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탁탁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과정 하고 딱 보는 순간에, 혹은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요거는 바로 바로 팡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원 과정에 하다는 것은 얘기를 한번 더해봅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 어떤 과정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가장 흔한 과정은 바로 이거죠. H2O, 예를 들면 솔리드가 H2O, 리퀴드가 됐다. 이거 과정은, 이건 몇 도씨에서 일어납니까? 0도씨에서 일어나죠. 0도씨에서. 이 변화는 가역적 변화야, 비가역적 변화야? 0도씨에서 물이 얼어요, 얼음이 물대요, 얼음이 녹아요, 물이 얼어요. 야, 0도씨에서 물이 어냐, 얼음이 녹냐? 그게 헷갈리는 거냐? 야, 쓰야, 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 새끼 뭘 물어보니까 나한테 거꾸로 묻고 지랄해. 물이 얼어, 얼음이 녹아, 0도씨에서. 둘 다 일어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역 변화예요. 오케이. 둘 다 일어난다고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쓴 거예요. 0도씨에서는 둘 다 일어납니다. 자, 만약에 정반응이다. 얼음을 녹인다라고 한다면 열이 들어갑니까? 열이 흡수됩니까? 방출됩니까? 열이 들어가겠죠. 이때 열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일정 압력에서 1A팀에서 열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델타 H 퓨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델타 H 퓨전 이렇게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열이 들어갈 때 이 들어가는 열은 가역적으로 들어가요? 비가역적으로 들어가요? 가역적 변화잖아요. 이 변화는 왔다 갔다 되는 가역적 변화. 그러면 엔트로피 정의상 DS란 것은 T분의 DQ 리버서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리버서블. 이때 온도는 뭐리? 일정하지. 그러니까 양쪽에 인테그랄 딱 붙이면 되겠죠. 인테그랄 딱 붙이면 이건 델타 S가 되는 거고 T분의 1은 상수가 되니까 T분의 1 바깥으로 빼냈고 인테그랄 DQ입니다. DQ인데 일정 압력에서 간 열량이니까 DQ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건 이렇게 쓰는 거죠. T분의 Q다라고 쓰는 거 맞겠죠. 그때 Q 값이 뭐가 되죠? 델타 H 퓨전이 될 수 있겠죠. 그잖아. 그러니까 아하 요거는 T는 이때 온도는 몇 도예요? 0도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우리는 freezing temperature TF라고 부르는 거 맞겠습니까? TF분의 델타 H 퓨전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이겠죠. 상전이 시의 엔트로피 변화군요. 그죠? 그러면 상전이 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건 솔리드가 리퀴드가 될 때 등원 과정 맞죠? 등원 과정 맞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비열이 얼마나 됐니? 상전이 할 때 비열 1? 뭐야 지금? 비열이 뭔 시멘트가 왜 또 비열이야 이 새끼야? 아이 비열이 뭐라 그랬니 내가? 야 비열이 얼마나 그랬어 내가?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진짜 분위기 험악하네. 야 진짜 니들 왜 그래? 나 진짜 나 진짜 왜 그래? 진짜 왜? 비열이 크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 그러면 요게 상전이 맞아? 상전에서의 비열은 뭐라고? 그러니까 비열이 뭘 퓨전이야 이 새끼야. 전부 다시 해야 돼. 뭐야 이 새끼야.
에이씨, 기울기가 제로, 기울기가 제로. 비열이 얼마란 얘기야? 무한대로 했잖아. 나 죽겠. 괜찮아. 뭐 원래 그런 거지, 그지? 야, 니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에휴, 여기 앉아봐. 한번 앞에 궁금하면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거기서 확인해 보면. 얘 비열 무한다는 거 알고 있니? 에휴, 씨. 강의는 무슨 얼어 죽을 씨. 야, 강의를 뭐하러 하냐, 씨. 그냥 강의를 하면 뭐해? 따로 노는데. 그러니까 상전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열이 아무리 많이 투여돼도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무한대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열은 제로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열은 C잖아요. C. 뭔 또 퓨전이란 말이 나오고 뭘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뭘 뒤죽박죽 섞어 갖고서 왔다 갔다 만들어 놓냐고요. 그러니까 요 이제 네 호점이 바로 그런 거다. 알았지? 내용이 아직까지 전혀 감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박혀 있질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아마도 예와 같을 거예요. 대부분 다. 표정 보니까 또 안 그런 표정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실력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비슷하니까 요런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다해서 싹 다 외워줘야 된다고요. 싹 다 암기가 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에서 자기 허점을 탁탁탁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요건 상전이에요. 요때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 나 죽겠네 진짜. 요거 상전이 맞아? 요거 솔리드, 리퀴드, 가스 맞아? 그러면 요때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냐고요? 아니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T분의 델타 H 퓨전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T분의 델타 H 퓨전이 안 되고 이게 뭔 요거 상전이 맞아? 요때의 엔트로피 변화 얼마니? T분의 델타 H 퓨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요때 여기다 적어야 되냐? 요때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냐고? 그러면 TF분의 델타 H 퓨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겠지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상전이는 또 이거 말고도 또 끓는 것도 있지요. H2 리퀴드가 H2 가스가 일어납니다. H2 가스가 됐다. 이건 끓었다라고 부르는 거죠. 온도는 몇 도에서 일어납니까? 100도씨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이때도 열이 투여되죠. 들어가는 열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델타 H 퓨전 가역적 변화니까 Q 이꼴 이 값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델타 H, 델타 S 상전이 요건 기화죠. 기화. 요건 뭐죠? 용융이죠. 용융. 이건 용융 엔트로피 변화는 TF분의 델타 H 퓨전. 외울 수 있겠니? 지금 외울 수 있겠어? 야 외워봐. 새끼야 외워 새끼야. 새끼. 응? 요거 용융될 때 엔트로피 변화는 TF분의 델타 H 퓨전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요 과정 맞니? 요 과정? 요 과정을 기화라고 부르는 거니? 요때 엔트로피 변화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딱 쓸 수 있겠니? 자, 불러봐. 네가 한번. T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이때 끓는 점이니까 TB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TB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 상전이 과정도 있다. 상전이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T분의 델타 H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겠어요? 용융될 때는 TF분의 델타 H 퓨전. 기화될 때는 TB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외울 수 있겠니? 요거 두 가지 외울 수 있겠어? 지금 온도가 일정할 때의 엔트로피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어떤 물질이 300K에서 끓는다라고 생각하자. 그때 기화열이 만약에 30kJ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 자 엔트로피 변화 얼마? 에이씨 30 그러니까 300분의 30kJ이겠지. 예, 그만큼의 엔트로피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겠니?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맞아요? 상전이 시에서 두 가지. 자 상전이 될 때 엔트로피 변화 외워주자. TF분의 델타 H 퓨전, TB분의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이라는 거 외울 수 있겠어요? 트라우턴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트라우톤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우턴의 규칙은 뭐냐면요. 요 값이 델타 S 기화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 값이 잘 좀 새겨들어요. 잘 좀 새겨들어서 제발 좀 뒤죽박죽 섞어놓지 좀 말어. 지식이 섞이면 없는 것보다 못해.
지식은 섞이면 없는 거하고 없는 것보다 못한 거야. 왜? 기존에 있는 지식체계를 흔들어. 기존에 있는 지식체계를 흔들어 버리면 쉬운 문제도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모르려면 생판 모르는 게 나아. 아예 퓨어한 게 좋은 거야. 헷갈리는 지식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섞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 좀 해라. 아유, 팔 좀 걷어갖고선 광분은 좀 해야지. 응? 어저께 좀 광분했더니 목이 좀 아파갖고 오늘은 내가 광분을 좀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상전이 시의 엔트로피 변화 외워봐. 야, 뭐라고? T분의 델타 H. 오케이. 끓을 때는 TB분의 델타 H 퓨전,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녹을 때는 TF분의 델타 H 퓨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트라우톤의 규칙은 뭐냐면요. 트라우톤의 규칙은 이 값이 누가 기화될 때의 값이야. 용융될 때의 값이 아니야. 기화될 때의 값이야. 이 값이 대부분의 모든 액체의 이 값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액체의 이 값을 조사해 보니까 말을 새길 수 있겠니? 대부분의 모든 뭐에? 액체의 이 값을 조사해 보니까 말이야. 이 값이 거의 8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에서 전부 다 들어가더라는 거야. 트라우톤의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이 기화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 값이 8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에 거의 다 들어가더라라는 것을 트라우톤의 규칙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예외적으로 메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물이 굉장히 높은 예외가 있어요. 메탄은 작고 물은 높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메탄은 CH4는 상당히 작고 물은 상당히 큰 예외가 있긴 해요. 응? 이런 예외가 있긴 합니다. 이건 예외야, 예외. 예외적인 예가 있긴 하지만 이 예외를 굳이 이해하자면 이거 굳이 이해할 필요성은 없지만 자, 왜 얘는 상당히 크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 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겠죠. 이 값이 크다는 건 뭐니? 기화열이 크다. 물은 수소결합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값이 왜 작습니까? 하면은 요 값이 작기 때문이겠죠. 요 값이 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면은 요거는 요거는 분산력밖에 작용을 못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물질의 액체에 기화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 값은 8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에 다 들어가더라라는 걸 알아냈어요. 트라우톤의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헷갈리지 마. 용융 엔트로피 변화가 아니야. 용융 엔트로피 변화가 88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야. 기화 엔트로피 변화가 88 플러스 마이너스 5야. 알았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 값을 88이라고 탁 놓으면 말이죠. 그러면 자, 이 값은 88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알 수 있겠지. 이 값이 88이라고 딱 놓으면 될 거 아니겠니? 그러면 얘 알면 얘 하는 거고 얘 알면 얘 하는 거 아니겠니? 아유, 얘 알면 얘 알고 얘 알면 얘. 응? 자, 온도가 일정할 때 과정 끝. 온도가 일정할 때 과정 엔트로피 변화까지 전부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상기체의 등원 비가역 팽창의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랄하네 랄해. 랄 하세요. 뭔 T분해가 나오곤 랄 합니다. 진짜. 이상기체 등원 비가역 팽창의 엔트로피 변화는 랄 합니다. 진짜. NRLN V1분의 V2라고 무조건 난다니까. 맞다라니. 맞다라니. 그래. 맞다. 그래. 원래 그렇게 헷갈리고 그렇게 가는 거야. 아유, 진짜로 정말 좀 외워라. 좀 제발 좀. 아유, 야 축구야. 너 외웠어 진짜? 외웠어? 좀 외워. 알았지? 그래갖고 시험장에서 문제가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무슨 과정 딱 하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써있으면 엔트로피 변화 얼마 하고 팍 하고 튀어나오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제발 좀 연습 좀 하고 외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시험장에서 자기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알았네. 올해는 분명히 열역학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 나와. 열욕학에서 하나, 열역학에서 2개 나올 거예요. 아니면 2문제가 나오면 열욕학 하나, 열역학 하나. 아니면 기체 파트와 연결지어 나오거나 평형 파트와 연결지어 나오거나 이렇게 연결지어 나와. 분명히 그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건 이제 필수 암기 상황이야. 내가 3년 전, 4년 전만 해서 여러분들 피트 1회 때 이때 내가 하지 말라 했어. 응? 뭐하러 이런 잡다한 지식을 집어넣냐고. 안 나올 거 뻔한데 자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가르쳐주긴 가르쳐주는데 하지 마 그랬어 내가 그냥. 근데 그걸 꼭 해. 그거 보면은 하지 마 그러면 더 해 미친놈들은. 그리고 더 해. 그리고 지가 더 헷갈려 막. 그리고 대부분의 모의고사 문제는 전부 다 여기서 나와. 대부분의 모의고사 문제가 싹 다 여기서 나오니까 모의고사 가서 개 죽을 쓰는 거요.
걔 죽을 쓰고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 건 맞는데 이거 뭐 모의고사가 전부 다 그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생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강사, 개새끼들은 뭐하니? 모의고사 잘 맞게 해주려고. 그러면 일단 기분은 좋으니까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문제의 추세를 보면 안단 말이오. 문제의 추세를 보면은 이제는 점점 열욕학이 아니라 열약학을 지나서 열역학으로 가고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젠 다 해야 되는 거 이제 필수요. 이젠.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결론은 그래. 지금 이제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 대해서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다 구할 수 있는 거 되겠지? 야, 기화될 때 엔트로피 변화 한번 불러봐. 야, 네가 불러봐. 기화될 때 엔트로피 변화. TF분의 델타 H 베이퍼 그래 베이퍼 그래 됐어 오케이.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뜨면은 한번 하나 보여줄게. 자, 한번 문제 기출 문제 한번 펴보세요. 어디냐면은 앞에서 풀어준 것 중에 어디 있냐? 기출 문제 하나만 보고 갑시다. 못 찾겠다. 꾀꼬리. 조금만 기다려 봐봐. 야, 인강생활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봐. 내가 찾아볼게. 시강생은 같이 피자. 그래, 찾았어. 237페이지. 237페이지 그 문제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문제 보십시오. 문제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이마탄소가 정상 끓는 점에서 76.8도씨에서 기화되는 개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지문 뭘까요? 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기억지문 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니? 정상 끓는 점에서 기화된다. 그러면 델타 S 개의 엔트로피 개가 바로 이건 끓는 점이니까 기화되는 과정 맞죠? 이건 기화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맞겠니? 오케이. 이때 값은 뭐가 된다고? TB분의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맞겠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끓는 점이 몇 도니 거기? 76.8도씨. 그러니까 이 값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어? 76.8 그렇지 76.8 대입 죽을 맛있게 써서 지나가는 개새끼를 훅 주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뭐 아닌 거니 273을 더해야 된다니까. 분해 그때 기화열이 얼마니? 자,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화열은 29.8kJ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니? 29.8 곱하기 10의 3승주울입니다 라고서 이걸 계산하면은 값은 볼 것도 없이 0보다 클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은 맞는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 문제가 나왔을 이 당시엔 이게 옛날 문제건 아마? 그래. 이거 엄청 옛날 문제거든. 이 문제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건 몰라도 풀잖아. 이건 몰라도. 어차피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으니까 엔트로피 증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당시엔 이식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식을 몰라도 풀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풀면 좀 더 원활하게 깔끔하게 숫자로다가 값도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되겠니? 그래, 됐어요. 자, 온도가 일정한 과정은 일자 끝난 거야. 그러면 온도가 변하는 과정 가자 이거야. 온도가 변하는 건 뭐 있어? 알고 있는 거. 야, 온도가 변하는 건 뭐 있어? 네가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어. 지금 현재는. 온도가 상태 변화해서 온도가 왜 변해? 여태까지 상태 변해서 온도가 안 변해가지고 지금 T분의 델타 H 퓨전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도가 변한다 그러면 상태 변해서 비열이 그러면 뭐야 도대체? 야, 온도가 변하는 과정이 뭐 있어? 그래, 단열. 기체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학생들아, 기체가 단열 팽창. 야, 니들 진짜 헷갈리니? 내가 말하는 건 헷갈리는 거냐? 내가 말하는 건 더 헷갈려? 기존에 있는 지식체계가 흐트러져? 그럼 난 강사가 아닌디? 응? 내가 말하는 게 지식체계가 더 흔들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야, 이건 나의 존폐 여부에 관련된 문제를 묻는 거야 지금 나. 이건 내가 존재할 가능성, 존재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 없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더 헷갈리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이 새끼들 표정들 전혀 안 지는 거. 맞아. 네가 말하면 새끼야 헷갈려 개새끼야. 나 미쳐버리겠네. 그래. 온도가 변한다. 뭐 있어요? 온도 변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과정은 뭐 있습니까? 기체의 단열 아니겠어요?
단열이잖아요. 단열이 무슨 기체가 단열 팽창하였다. 온도가 낮아진다. 단열 압축했다. 온도가 높아진다겠지. 당연히 뭐 볼 거 있겠니. 단열된 상태에서 온도가 기체가 팽창하면 온도는 떨어질 것이고요. 단열 압축되면 온도는 높아지겠지요. 그건 볼 것도 없는, 팽창할 때 온도가 내려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압축할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건 이해가 안 돼 못한다는 건 그건 바보지. 바보. 아, 진짜 오늘 분위기 굉장히 싸하다. 오늘 분위기. 너희들 나를 싸하게 했어. 그래. 단열 과정이면 자, Q가 얼만데요? 그렇죠. 단열은 Q가 0이에요. 열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DS란 것은 항상 T분의 DQ 리버서블인데 말이죠. 열이 들어오는 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값이 그냥 0이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겠습니까? 단열의 엔트로피 변화는 무조건 얼마니? 제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단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는 없어요 라는 거 외울 수 있겠니? 내용상으로 알겠잖아. 그지? 이게 기본적인 정의잖아. 단열이라는 것은 열의 출입이 없어. 열의 출입이 없는데 뭔 엔트로피 변화가 있어. 들어오는 가역적으로 들어오는 열을 온도로 나눠준 것을 엔트로피 변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열의 출입 자체가 없는 게 왜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엔트로피 변화는 없습니다. 단열일 때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 0. 얼마 알겠습니까? 단열하면 얼마? 0 하고 그렇게 외우라고. 그렇게 외우는 거야. 자, 또 한 가지. 단열은 이게 그림으로 PV 그래프에서 나타내면 이렇게 쓰는 거 맞겠습니까?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때 온도가 어떻게 되시면 돼요? 온도가 요즘 A, B, A점, B점, 여기가 C점 이렇게 됐어요. 자, A, B, C 이렇게 했어요. 온도가 제일 고온은 어디야? A점이 가장 고온, B점, C점으로 내갈수록 온도는 점점점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단열에 관한 그래프. P1, V1 감마승은 P2, V2 감마승을 성립하는 식이 바로 단열식 아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지? 오케이 바리? 오케이? 그래. 자, 온도가 변하는 과정엔 등부피가 있어요. 등부피. 우리는 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등부피 과정을 한번 봅시다. PV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 양상을 보이겠습니까? PV 그래프에서 등적이다. 그러면 압력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부피가 안 변한다예요. 부피가 안 변하니까 어떤 그래프를 갖겠니? 그렇지. 이런 그래프를 갖겠죠. 그죠? 이런 그래프를 가지면 부피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니? 등적 과정에서 이 W는 얼마입니까? 한번 이 테스트 해볼까요? W는 얘들아, PV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1이라 그랬다. 1있니 없니? 이거 면적이 있어 없어? 이 분필의 두께가 면적이냐? 죽을 것 같다 나 지금. 그러니까 W는 볼 것도 없이 제로예요. 오케이? 그러면 등적 부피가 일정한 상태는 온도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요점 A지점, 요점 B지점이라고 합시다. A하고 B 중에 고온은 누가 고온인데? B가 고온이라는 건 알겠니? 왜? 그래프 형상상 이런 그래프 같고 이런 그래프 가는 게 이게 등원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등원선상 바깥쪽에 있는 것은 더 고온입니다. 그러니까 B는 더 고온이에요. 얘는 저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등적 과정 아니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DS 값을 구하고 싶어요. DS T분의 DQ 리버서블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은 이건 T분의 DQ 일정 부피에서 들어온 열량 등적 아니겠느냐. 그지? DQV 이렇게 쓰는 거 맞겠니?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맞겠니? 이거 살짝 바꿔주면 T분의 DQ 값은 이렇게 쓰는 거 맞겠니? DQ는 일정 부피에서 들어온 열량은 NCVM DT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갑자기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라고 하면 가슴이 마이 아파. 요거 갑자기 요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QV 값은 NCVM 델타 T. 요거 못 알아들으면 살짝 삐짐. 오케이. 그러면 양쪽을 인테그랄 막 씌워주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T는 온도가 변하니까 상수요, 상수가 아니요. 상수가 아니에요. N은 몰수니까 상수 취급하자. CVM 값은 상수 취급하자 그랬죠. 그러면 델타 S는 이렇게 쓰기 맞겠니? NCVM은 상수 취급하고 T분의 DT를 미분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선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겠어요.
미분이랬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델타 S 등적 일정 부피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NCVM 요 값을 적분하면 야 이거 적분 너 잘한다 그랬지? ln 얼마라 그랬어? T1부터 T2까지면 얼마니? ln T1분의 T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등적 과정 됐어요. 등적 과정은 NCVM ln T1분의 T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등적 과정은 온도가 변한다는 건 느낄 수 있겠지요.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NCVM ln T1분의 T2 외울 수 있니? 온도가 변하는 과정 단열은 얼마? 아주 그냥 암기를 꽉 시켜버려야지. 마세일 꽉 그냥 응? 단열 개든 주이든 엔트로피 변화 내가 여태까지 모르게 엔트로피 시켜 라를 합니다. 정말 너 오늘 왜 이러냐? 너 오늘 왜 이러냐? 어? 야 새끼야 내가 지금 단열을 물었다 이 새끼야. 어? 야 다 못해부터 지금 방금 한 걸 나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게 오래전에 뭐 어저께 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방금 내가 한 거 지금 방금 한 거 묻는 거야 지금. 아 나 진짜 야 새끼야 아 좀 외워. 단열은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 0이라고요. 단열은 Q 값이 제로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제로입니다. 개던 주이든 열이 출입이 있어야지 뭘 열의 출입이 있어야 엔트로피 변화가 있을 거 아니요. 개던 주이든 단열은 빵이요. 등적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라고? 죽자 그냥 죽자. 오늘 그냥 죽자. NCVM ln T1분의 T2 알았지? 외워. 뭐 무슨 과정이 그렇다고? 등적 오케이? 지금 내가 얘를 과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표정은 그럼 니들이 앞으로 와. 자꾸 뒤로 가지 말고 내가 뒤에까지 가서 이렇게 물어보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앞으로 여기 나와. 여기 나오면은 개인 과외가 돼. 집중은 잘 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과정을 볼까요? 등압 가봅시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P와 V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압력이 일정하다. 어떤 과정이겠니? 예, 그렇지. 이런 과정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 점을 A지점이라고 하자. 요 점을 B지점이라고 하자. 누가 고압이니? 아니 누가 고온이니? A보다 B가 크니까 B가 고온인가? 그런 개념 아니겠지? 누가 고온이야? B가 고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래서 A에서 B로 바뀌었다. 그러면 일정 압력에서 온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인데 T분의 DQ 우리는 일정 압력에서 라고 쓸 수 있겠니? 일정 압력에서 QP 값은 와 이렇게 쓰겠네. N, D, 이건 N, C, PM, DT 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이렇게 쓰는 건 이해되고 있는 건 맞니? 그래 어떤 친구가 선생님 CPM하고 CVM 중에 CVM이 항상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내가 언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딱 알고 있냐고. 아 나 진짜 난 내가 말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도대체. 아 나 진짜 그럼 여태까지 걔는 단원자 이성기체 CVM 값은 2분의 3R CPM은 2분의 5R 그건 또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CVM이 왜 더 왜 작지? 그러고 있었던 거야 지금? 아우 나 진짜 하여튼 무슨 내용을 알려주면은 그 내용 갖다 지가 거꾸라는 수험생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하여튼 환장하고 쉬우. 인테그랄 빡빡 씌우자. NC 요거 값은 상수로 취급할 수 있겠어요? 그럼 델타 S 이렇게 쓰는 거 맞니? NCPM은 바깥으로 빼내고 T1분의 T1부터 T2까지 T분의 DT를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델타 S 값은 나왔니? NCPM ln D1분의 D2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온도가 변하는 과정 세 가지 과정을 전부 다 연습한 거예요. 그죠? 온도가 변하는 과정 세 가지 과정. 자, 외울 수 있어요? 온도가 변하는 과정 엔트로피 변화. 단열 0 등적 NCVM ln T1분의 T2 등압 NCPM ln T1분의 T2 그래 그렇게 외워주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외워서 이런 과정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하 등압이구나. NCPM ln T1분의 T2를 써먹으면 되겠구나.
엔트로피 변화를 물었을 때는 그렇게 자 1을 물었을 때는 자 값은 얼마? 죽자 그냥 콱 그냥 죽자 그냥 이 아래 면적이다. 이 아래 면적 이건 뭐라고 하니? 델타 V라고 하니? 이걸 뭐라고 하니? P니?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P 익스트나 압력 델타 V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뭘 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거라고요. 오케이? 연력학이 이제 거의 끝나갔어요. 거의 끝나갔는데 자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표준몰 엔트로피가 뭐야? 뭐라고? 어떤 물질 1몰에 자 온도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니? 25도씨 잘했어요. 표준몰 엔트로피 S제로는 표준몰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거 맞아? 표준몰 엔트로피라고 부르니? 표준몰 엔트로피는 기본적인 정의가 뭔데? 온도가 얼만데? 298K 그지? 298K 압력은 얼만데? 그래 1A팀에서 어떤 물질 1몰의 엔트로피를 말하는 거야. 엔트로피 이 1몰의 엔트로피의 절대값이니 변화니? 절대값이야. 그래 이거야. 표준몰 엔트로피라는 것은 기본적인 앞에서 배웠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했지. N24가 두 개의 NO2가 될 때 304.2짜리가 240짜리 두 놈 됐으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죽고 싶어 진짜. 가르쳐 줌과 동시에 포맷을 시키고 일부러 지식을 배척하고 한쪽으로 흘렀다 한쪽으로 나가고 어떤 친구는 아예 안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들어가면서 왜곡되고 들어가고 꺾이고 들어가고 튕겨놓고 야 니들은 무슨 물리에서 굴절과 반사를 갖다 이렇게 잘하니? 들으시면 좀 흡수 좀 해라 흡수. 있잖아 298K 1A팀에서 어떤 물질 1몰의 엔트로피를 표준몰 엔트로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엔트로피 값이 얼마였으니 그때? 엔트로피는 요 가스의 값이 304.2였어요. 줄 퍼 K 몰이었거든요. 값을 외우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값을 못 외워도 되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값은 얼마다. 그래서 요 물질 1몰이 298K 1ATM에서는 이 값은 절대값이 304.2구나 라는 걸 그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NO2가 얼마였죠 그때? 그때 이게 240이었거든요. 그래서 줄 퍼 K였거든요. K몰이었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N2O4라고 부르는 놈이 두 개의 NO2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거 전부 다 가스인데 자, 이 반응을 우리가 얘기하자 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화학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화학 반응이란 것의 증거가 어떻게 되는 거니? 1몰이 2몰 됐다라는 걸 보고 알 수 있다. 그거 보고 알 수 있다. 하나는 1몰이 별걸 다 적어 2몰 됐다는 거 보고 알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델타 S 값을 계산하자. 그러면 생성물의 값에서부터 반응물의 값을 빼주는 걸로 계산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성물의 값이 얼만데? 240인데 그놈이 몇 개 있어? 두 놈이 있으니까 곱하기 2 빼기 얘는 304.2 했으니까 값은 계산해 볼 것도 없이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니까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써먹었던 게 바로 표준몰 엔트로피라는 거야. 메탄올하고 에탄올 중에 누가 값이 크니? 에탄올이 값이 큽니다. 똑같은 액체라면 분자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표준몰 엔트로피 값은 큽니다. 그랬어요. 수소의 표준몰 엔트로피 값은 0이니 0이 아니니? 또 시작이다. 자신 있게 틀리는구나. 그냥 그래. 아예 그냥 자신 있게 틀리자. 우리 그냥 틀릴 바에 그냥 콱 틀려 그냥.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수소의 표준몰 엔트로피 값은 0이냐고 0이 아니냐고. 야 어쩌면 그렇게 딱 다가가서 딱 물으니까 0. 야 어떻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자신 있게 틀리세요? 나 진짜 절대 0이 될 수 없다니까. 왜? 0K일 때가 0이거든. 298K에서 온도가 증가되면 엔트로피 증가니까 0이 될 수 없다니까.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표준 생성열이나 표준 생성 깁스함수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니들 이거 이런 얘기가 막 머릿속에 뒤집박죽 돼갖고 뭐가 뭔지 막 헷갈리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절반은 그럴 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쫙 해놔야 된단 말이오. 정리를 깔끔하게 쫙 해가지고 절대 안 헷갈리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한다니까. 이게 한번 뒤죽박죽 되면
그리고선 답이 보이면 웃기는 거라니까. 이게 오히려 내용이 깔끔하고 상큼하고 기분이 했었을 때 그 쟤 왜 저래? 어? 그랬을 때 비로소 문제가 풀리는 거요.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 그러면 이 값은 도대체 이걸 과학자가 계산할 수 있거든. 이걸 어떻게 계산했겠니?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이 값을 과학자가 이걸 갖다가 어떤 물질의 1몰의 엔트로피 값을 말이지요.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두자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자, 이쪽이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 이쪽이 켈빈 온도고 이쪽이 엔트로피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0K일 때 엔트로피 값은 얼마였죠? 0이니까 0부터 시작하겠죠. 온도가 증가하면 엔트로피는 당연히 뭐니? 증가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자 TF가 되면은 온도는 어떻게 되죠? 일정하죠.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죠? 훅 커지죠. 그러면 여긴 솔리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온도가 증가하면 엔트로피는 증가하지요. 그 다음에 또 TB가 되면 엔트로피는 또 훅 커지는데 온도는 유지되죠. 그리고 다시 또 증가하죠. 그래서 온도가 얼마까지니? 298K까지 갔다라는. 그러면 298K에서 지금 현재 이 물질은 기체인 놈 갖고 한번 가정해보고 가자 이거예요. 298K에서 현재 이 물질은 기체인 놈이다라고 가정해보고 가자. 그러면 우리 이 과정에서의 엔트로피를 갖다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자 298K에서의 엔트로피 값을 구하고 싶어. 이게 표준몰 엔트로피 아니겠니? 그지? 298K에서 엔트로피 값이 표준몰 엔트로피잖아. 이때의 엔트로피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엔트로피야. 이게 표준몰 엔트로피라니까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하고 싶어. 0K에서는 얼마인데? 그러니까 0K일 때 엔트로피,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냥 0이다 라고 놓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온도가 변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온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신 뭐가 일정하죠? 표준몰 엔트로피는 뭐가 일정하는 상태니? 298K 1atm에서 그랬으니까 압력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압력 일정한 거 맞겠니? 압력 일정한 거야. 그러면 자 인테그랄 이렇게 되겠는 게 0부터 TF까지는 압력 일정하니까 T분의 N CPM DT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니? 압력 일정할 땐 N CPM DT 맞잖아. 엔트로피 변화는 이거잖아. 그러면 1몰이니까 이건 N은 1이고 요때는 요건 CPM은 솔리드의 CPM 값을 대입해서 이걸 적분해주면은 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갖다 엔트로피 변화를 알 수 있고 엔트로피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는 건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 과정은 뭐겠니?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이니? 야, 이 죽자. 요거 무슨 과정이니? 상변하니? 상전이니? 엔트로피 값은 얼마겠니? 얼마가 되겠니? 그래 얼마? T분의 델타 H 퓨전. 그러니까 TF분의 델타 H 퓨전으로다가 요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있겠니? 그지? 그러면 요 과정은 얼마가 되겠니? 요 과정은 온도가 변하니 압력은 일정하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겠니? TF부터 TB까지는 T분의 N은 1이니까 CPM 리퀴드의 대응값을 DT 값을 갖다 이걸 적분해주면 되겠니? 그렇겠니? 그 다음에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되겠니? 이 과정. 요건 무슨 과정이니? 예, 기화되니까 이렇게 되겠니? TB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쓸 수 있겠니?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맞지? 그러면 자 마지막인 이 과정은 뭐가 되겠니?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까? TB부터 시작해서 298K까지 T분의 N은 1몰이니까 빼고 CPM 가스의 DT 값을 이걸 적분해줘서 값을 주주. 그러면 이건 뭐니? CPM 값만 딱 알면 계산이 가능하겠지. 그지? CPM 값만 알면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 고체, 액체, 기체의 CPM 값만 딱 표가 갖고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을 쭉 해본 다음에 304.2, 240이라고 나온 거다. 표준몰 엔트로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 그러면 과거에 배웠던 요 표준몰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이 값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얘의 고체, 액체, 기체의 CPM 값만 얼마인지가 데이터만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적분을 쭉 하면서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게 표준몰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요. 알아듣고 있냐? 알아듣고 있어? 단열 엔트로피는 얼마야? 얼마? 그래, 0이야. 그래. 그러니까 여기 확실히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안 헷갈리는 거 맞죠? 헷갈리게 외우지 말고 정확하게 좀 외워줘요. 알았지? 정확하게, 정확한 게 최고요. 자, 우리 있잖아. 우리 이제 구체적인 예로다가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 올해 조금 내용을 충원한 게 뭘 내용을 충원한 건데 하면은 학생들한테 구체적인 예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걸 충원한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282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시는 센스 할까? 교재 282페이지를 한번 살짝 펴보시는 센스 한번 하자. 자, 구체적인 예로다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이쪽이 압력이요, 이쪽이 V요. 자,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요거 A요, 요거 B고, 요거 C고, 요거 D요. 그다음에 여기 값은 요거 오타요, 요거 오타, 요거 4요, 오타요. 그다음에 여기가 4요. 여기 단위는 이건 리터고요. 이건 ATM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요. 이건 1이요. 여기 오타야 오타. 3이라고 돼 있죠? 3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282페이지 3이라고 돼 있는 걸 지우시고 4라고 바꿔주세요. 알았지? 자, A에서 B를 거쳐서 C에서 D를 갔습니다. 자, 엔트로피가 각각 지점에서 어디가 엔트로피가 크니까 엔트로피의 순서, 엔트로피의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라는 거야. A, B, C, D 지점에서의 엔트로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자라는 거야. 응? 엔트로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동물적 필로도 풀 수 있을 겁니다. 동물적 필로도 풀 수 있을 건데 동물적 필로도 풀 수 있지만은 우리 동물적 필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역에서 풀면 조금 더 깔끔하고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A하고 B 중에 엔트로피 누가 큽니까? A하고 B 중에 엔트로피 누가 큰가요? B가 크다는 건 뭐 보고 하는 거니? 부피가 크니까요. B하고 C 중에 누가 큽니까? C가 큽니까? 왜죠? 온도가 높으니까요. C하고 D 중에 누가 더 크죠? D가 큽니까? 왜죠? 온도가 높으니까요. 이렇게 동물적 필로 알 수 있어요. A하고 B는 온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A하고 B 점은 온도가 같니? 다르니? 같다는 증거가 뭔데? 여기에 PV 값이 P1, V1 값이 4인가요? 그지? 여기도 뭐죠? P2, V2 값이 역시 또 4인가요? P1, V1은 P2, V2가 성립하니까 등온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등온선이다라고 하는 거 맞죠? 등온선. 그러니까 요건 등온선, 요건 A부터 B까지의 과정은 이상기체의 등온가역 팽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등온가역 팽창.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이상기체의 등온가역 팽창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맞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겠지? 온도는 D가 제일 높을 거예요. 동물적 필로도 A보다 B가, B보다 C가, D보다 D가 더 엔트로피가 더 증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아. 이걸 식으로 증명해 보자라는 것이라고요. 오케이. 가자. A부터 B 등온가역 팽창 엔트로피 변화는 NR, LN, V1분의 V2 걸. 그러면 N은 뭐 어떤 몰수, R은 R, NR, LN, LN 부피가 1부터 4까지 갔으니까 LN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겠니? 그지? 당연히 LN 4니까 0보다 크겠니? 그러면 A하고 B 중엔 누가 더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야? B가 엔트로피가 이렇게 A에서 B로다가 바뀌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되니까 A보단 B가 엔트로피의 절대값은 큰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요거 알아듣니 너? 알아들었어 진짜로? 요건 뭐니? 변화다.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됩니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됩니다. 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우리는 A 지점보다는 B 지점이 엔트로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거를 빼주니까 값이 더 크다. 플러스 값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오케이? 요거 알아들었지?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 요 과정에서는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등온가역
등적이니 등족이라고 쓸 뻔했어. 등적 과정 맞습니까? 등적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 불러줄래? NCVM ln D1분의 D2라고 하는 거 맞아? D1분의 D2. 그러면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 중에서 누가 고온인데 C가 고온이다라고 하는 건 맞겠니? 이렇게 되는 건 맞겠니? 그러면 요 값은 T1하고 T2 중에 누가 고온이지? T2가 고온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B하고 C 중엔 C가 엔트로피가 더 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되겠지요. 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가는 과정은 이렇게 간다라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지? 등압이니? 그러면 델타 S 값은 얼마가 되겠지? N, C, PM, ln T1분의 T2가 되는 거 맞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엔 누가 또 고온인데 여기가 더 고온인 거 맞느냐? 그러면 온도가 또 증가되는 거 맞느냐? 그러면은 요건 0보다 큰 거 맞느냐? 그러면 결국은 각각의 과정에서 전부 다 엔트로피가 증가되니까 A보다 B가 B보다 C가 C보다 D가 엔트로피가 제일 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되겠니? 확실하게 꽂을 수 있겠어? 예. 너 확실하게 꽂았어? 진짜로? 어? 그리고 너 진짜 확실하게 꽂는 거 맞지? 온도가 여기가 높아 낮아? D에 비해서 낮아요. 어쩐다. ICQ 좋아요. A에 비해서는 높아. A보다 얘가 더 높아. 위에 있는데도. 그래 맞아. 이렇게 등원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등원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등원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A하고 B는 온도가 동일, B하고 C는 얘가 고온, C하고 D 중엔 D가 고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맞겠지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A로 B로 C로 D로 갈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뜬단 말이요.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뜬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떴을 때 겁먹지 마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용을 그때가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컴온 베이베 알아들었냐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말이야. 거기에 있는 그림 또 하나 봐. 이번엔 예를 많이 들어줄게. 예를 들어줄게. B하고 V하고 그 다음에 A에서 이렇게 B로 갔어. 이렇게 B로 가고 B가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는 이렇게 C에서 이렇게 C가 되고 또 이게 여기가 C점, 여기가 D점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D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 값은 6이라고 제시돼 있고 여기 값은 2라고 제시돼 있고 아니 여기가 2구나. 여기가 2라고 제시돼 있고 여기 값은 이렇게 또도독해서 4라고 제시돼 있고 또도독해서 여기가 12라고 제시돼 있어요. 자, 각각의 과정을 한번 할당해 봅니다. A에서 B의 과정, B에서 C의 과정, 그 다음에 A에서 C의 과정, A에서 D의 과정 각각이 누구를 말해주는 과정입니까? 라는 걸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말해보자. A 먼저부터 제일 눈에 평범하게 잘 보이는 거. 요건 무슨 과정인데?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니? 등온 과정이란 거 보여? 등온 과정인 걸 어떻게 알았어? P1 V와는 P2 V2가 성립하니까 굿. 오케이. P1 V와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P1 V와는 P1이 얼만데? 6. P V1이 얼만데? 24. 그러니까 P1 V1 값은 24예요. 요 값에 P2 V2 값은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요거는 역시 또 24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는 과정, 요 과정은 우리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이상기체, 이건 이상기체 1몰이라, 단원자 이상기체 1몰이라고 하자, 우리. 단원자 이상기체 1몰이라고 하자. 1몰의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단원자 이상기체 1몰의 그림을 나타냈을 때 A부터 C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건데? 이상기체의 단원자 이상기체 1몰의 등원, 가역, 팽창 이렇게 부르는 거 맞니? 요 과정은 등원, 가역, 팽창 이렇게 부르는 거야. 구수히?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이상기체의 등원, 가역, 팽창이라는 거 알겠지? 등원, 가역, 팽창이니까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엔트로피 변화는 이상기체 1몰의 등원, 가역, 팽창입니다. 엔트로피 변화, 개의 엔트로피 변화만 갖고 고려해 보자. 등원, 가역, 팽창 얼마?
NR, LN, V1 분의 V2. 그러니까 NR, LN, V1 분의 V2니까 값도 이제 계산할 수 있겠네. N은 몇 몰? 1몰이니까 1. R은 R, LN은 얼만데? LN은 LN이고 V1은 얼만데? 4리터가 12리터가 되었으니까 이건 R, LN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A부터 C로 가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R, LN 3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 되겠수. 컴온 베이베 됐수. 진짜로 짜로짜로 진짜로 이해된 거 맞아? 자 그러면 요게 등원이요. 이게 등원이요. 난 누구요? 내가 누구요? 등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두두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온도가 두두둑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A부터 D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한열. 지한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지한열. 단열. 단열 이해됐어? 엔트로피 변화 얼만데? 뭔 또 NRLNV 뭐야 니들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NRLNV 야 진짜 죽자 그냥 확 야 나 진짜 왜 그러냐 이상기체 일몰에 단열 팽창한다는 이거야 아 나 진짜 응? 엔트로피는 얼마야? 0이야? 뭔 또 NRLN 아 나 진짜 너무 NRLN V분의 V2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괜찮아 엔트로피는 얼마인데? 앙이야 앙 단열은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가보자. 그래. 그러면 자, 요 과정은 이건 뭐하는 색깔을 바꿔. 자,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인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앞 과정이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엔트로피가 얼만데 이건 등압 과정인데요. 등압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는 자 불러봐. N, CPM, LN, D1분의 D2 그렇디 그러니까 N, DPM, LN, D1분의 D2 D1분의 D2 L은 얼마인데? L은 1몰이고 R은 R이고 L은 T1하고 T2 값을 알면 되겠습니까? T1하고 T2 값 T1이 얼마고 T2가 얼마인데? 24 나누기? 어떻게 계산한 거야? 24분의 R? R분의 24. 아하,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군요. 나쁘지 않아. 그래, R분의 24. 나쁘지 않아요? 그래. 네, 살짝 후지긴 하지만 그래. 지금 이 친구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자,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가 궁금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뭐가 떠올랐냐면요. PV는 NRT가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PV는 24인데 이게 NRT거든. 그러니까 이게 T1이라고 얘기하자 이거야. 그러면 1몰이니까 이거야. 그지? 그러면 T1 값은 얼마가 되겠니? T1 값은 얼마가 여기 T1 값은 이렇게 하면 R분의 24 그랬어요. R분의 24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 그리고 여긴 T2라고 하자 이거야. T2 값은 요것도 뭐가 되겠지? 요것도 R분의 이건 얼마니? 12 곱하기 6이면 얼마야? 70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해? 그러니까 R분의 72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좋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러면 T1분의 T2 값은 무조건 값이 얼마니? R분의 24분의 R분의 72는 얼마냐고. 3이지.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돼서 LN 요거는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알아낸 거야 이 친구가. 좋은 생각. 그래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고 괜찮은 생각이고요. 예, 약간 촌스럽다 그지? 좋아. 이거 나쁘지 않다니까 이렇게 풀으라고 시험 문제에서. 이거 얼마나 좋은 생각인데. 다만 살짝 촌스러운 것이 뭐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뭐 촌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냥 표현을 이상하게 했을 뿐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과정이죠? 등압 그죠? 등압이라는 것은 자 PV는 NRT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NRT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압 지금 현재 온도는 변하니 안 변하니? 이런 죽자 그냥 확. 온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해. 상수 아니야? 안 변하는 것만 고르자. 안 변하는 거 뭐가 하는 거래? 그래 R은 안 변해. 그래 또 몰수 안 변해 그지? 또 뭐가 안 변해? P가 안 변해.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부PB가 온도비야.
오케이. 그러면 부피가 몇 배가 증가되었니? 부피가 몇 배가 증가되었니? 4에서 12가 됐으니까 부피가 몇 배 증가되었어요? 3배가 증가됐으니까 온도도 3배가 증가된다. 이렇게 파악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친구처럼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R분의 24분의 R분의 72 하면 결국은 3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게 온도가 요게 3배 큽니다 라는 거 하면은 팅팅 하면서 3 하는 거 되겠어요. 그러면 요건 RLN3이 A부터 B에 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이렇게 알아듣는 거 되겠어. 진짜로. 그러면 자, 요번에는 이런 과문 과정 보자. 요 과정 보자. 요 과정. 요건 무슨 과정이야? 등부피죠. 등부피. 이건 등적이지요. 자,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온도가 어때? 요놈하고 요놈하고 온도는 같아 달라. 요 온도와 요 온도는 다릅니다. 그러면 자, 요 온도는 자, 요거 T2 값은 T1의 3배입니까? 그러면 요건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요 값은 요건 3T1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요걸 T1이라고 하면 요걸 T1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건 3T1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자, 요 온도는 얼마인데? T1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등온이니까 그러니까 요건 D1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D1이다.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니 너? 아이 오타지 뭘 미안해 오타지 너무 정확한 지적이다. CPM이 R이라고 쓰니까 헷갈린 거야? 미안해 오타야. 그래 CPM은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네가 불러. 그래 2분의 5R이야. 2분의 5R ln 3이다 라는 거야. 응? 그래 어유 잘했어. 잘 지적했어. 분위기 험악해 지금.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인데? 등적입니다. 등적이면 델타 S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N, C, V, M, Ln, T, 1분의 T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겠습니까? T1 값은 자 얼마가 되겠니? 이게 3T1이고 이게 얼마니? T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3T1에서 T1으로 온도가 낮아졌다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되겠니? N은 1이고 CVM은 얼마인데? 2분의 3R이 되겠지. 2분의 3R ln T1분의 T2 값은 얼마가 되는데? 3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럼 각각의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는 다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보자 이제. 요렇게 바뀌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등원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RLN3이었죠. RLN3이었죠.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등압.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등부피. 이렇게 왔을 때 엔트로피 변화와 이렇게 갔을 때 엔트로피 변화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착한 어린이. 이렇게 갔을 때 엔트로피 변화 왜? 이렇게 갔을 때 엔트로피 변화의 총 엔트로피 변화는 같아야 되니 달라야 되네. 왜 같아야 되네? 쌍태 함수니까요. 요럴 때 엔트로피 변화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엔트로피 변화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왜 같아야 되니?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라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값이 얘의 엔트로피 변화와 똑같아야 되는 거 맞니? 그래야 되는 거니?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니? 더하는 거야? 그런 거야? 더한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야? 그러면 이거 2분의 5R ln 3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니? 빼기 2분의 3R ln 3 해주면 되겠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니? 그러면 결국은 뭐 나오니? R ln 3 하고 나오는 거 맞느냐? 그러면 결국은 등원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R ln 3이었고요. 이와 같은 단열이었다. 등압과 등부피를 거쳐가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도 토탈 엔트로피 변화는 처음과 끝이 같으므로 같을 거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도 RLN3이고 이렇게 될 때 엔트로피 변화도 역시 RLN3으로서 같은 값이 나와줍니다. 라는 거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풀 수 있겠어요? 뭔 말 하는지? 콜? 안 헷갈림?
헷갈리면서 새끼야. 뭐 단열일 땐 투변은 얼마인데? 단열일 땐 투변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엔트로피나 이런 그림이 나와도 겁먹지 마라. 오히려 쉬운 거죠. 그죠?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데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오히려 내용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겁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 하나 또 연습 또 해볼까? 자, 뭐 그림 뭐 막 이상한 거 주자는 얘기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갖다가 한번 연습을 한번 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B와 V고요. 여기 A에서 B를 거쳐서 여기가 B점이고 C점 이렇게 C점을 거쳐서 다시 A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올 때 요 값이 얼마나 되냐면 6이라 그랬고 요 값이 얼마나 되냐면 요건 2라 그랬고 요건 2, 여기는 얼마니?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얼마냐? 요건 얼마야? 요것도 3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얼마야? 6이라 그랬고 여기는 얼마라고 써있니? 8이라고 써있지. 그지? 자, 이렇게 과정을 아무렇게나 막 준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그림을 갖다 임의로 막 그렸어요. 이런 그림 탁 나오면은 보는 순간에 언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그리고 문제에서 주기를 요 과정은 A부터 B의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라고 그랬어요. 단열 과정이다라는 단서를 줬어요. 자,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를 거쳐서 C에서 다시 A로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이런 순환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과정을 단열이라고 한다면 BC, CA 중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은 어느 과정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BC 과정과 CA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누가 증가합니까?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엔트로피가 BC 과정에서 동물적 필로 가보자. BC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온도도 높아지고 부피도 커지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감으로 모르겠으면. CA 과정에서는 온도도 낮아지고 부피도 작아지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단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얼마입니까? 이건 제로니까요. 단열은 얼마라고 엔트로피 변화가? 0이야. 그러니까 요건 제로니까 요건 단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제로고 BC 과정에서는 부피도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증가되고 있으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CA 과정에서는 요 과정에서는 CA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부피도 작아지고 있고 온도도 낮아지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걸 우리는 동물적 필로 푼 거고요. 이건 그지? 이건 동물적 필로 푼 거고 동물적 감각 말고 식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라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증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나요? 라는 거예요. 자, 요 점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기체에 관해서 PV는 NRT라 몰수가 지금 1몰로서 일정하다 치자. 그러면 요거는 일정한 거지. 그지? 그러면 온도는 결국은 PV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PV의 곱에 온도가 비례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겠지? 그러면 자, B지점은 요 지점은 PV의 곱이 얼마니? 3, 3은 9가 되죠. 그죠? 요 지점은 PV의 곱이 얼마가 되죠? 6, 8이 48이 되죠. 그죠? 그러면 B지점과 C지점 중에서 고온은 어느 지점입니까? 하면은 C지점이에요? 고온이에요?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죠? PV의 곱에 온도가 비례하는 거니까 PV를 곱한 값이 9고 PV를 곱한 값이 48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C지점은 더 고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B보다 C가 고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되겠니?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겠니? 델타 E는 Q 플러스 W니? 델타 E는 Q 플러스 W에서 B지점과 C지점을 비교해 보십니다. B지점과 C지점을 기보면 자, 1은 B하고 C를 비교해 보세요. 걔가 1을 부피가 어떻게 됐니? 팽창됐니? 부피가 커졌니? 걔가 1을 하였다. W에 보는. 그렇죠. 마이너스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이건 항상 N, CVM 델타 T 맞니?
이건 NCVM 델타 T가 되는 거 맞느냐? 그러면 NCVM 델타 T에서 지금 델타 T가 온도 변화가 고온으로 바뀌었으니까 델타 T 값은 당연히 값이 뭐가 되겠니?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 플러스다. 온도가 커졌으니까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 맞겠니? 그러면 이 델타 EFO는 플러스가 됩니다. 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반드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들어와야 된다. 플러스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겠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되겠습니까? 부피가 팽창되었으니까 W는 부호는 마이너스. 델타 1은 NCVM 델타 T인데 델타 T 값이 플러스 값이니까 온도가 증가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건 플러스. 그러려고는 Q는 반드시 플러스. 오케이. 그러면 엔트로피는 항상 T분의 Q 맞느냐? T분의 Q 이 값이 뭐라고? 플러스. 그러니까 당연히 엔트로피는 증가돼요 라고선 확인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런 식들을 기가 막히게 아다다다다다닥 들고 치라 이런 얘기라고요. 이렇게 들고 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 되는 거고요. 자,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그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동일하게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겁먹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라고요. 알아듣는 거 맞지? 진짜로? 그러니까 식을 못 외우고 있으면 못 풀겠지, 그지? 선생님 식을 외우는데 못 풀겠어요. 유인. 자, 또 하나 해볼까? 자, 이번에 이제 서브노트에 있어. 지금부터 하는 건 서브노트에 있고 교재에도 있고 서브노트에도 있고 아무거나 참고해 주세요. 자,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야. 이쪽이 압력, 이쪽이 V에서 여기 지점부터 시작해서 A 지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는 슉 해서 C 지점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슉 해서 B 지점까지 갔어요. B 지점까지 갔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과정은 이건 무슨 과정이죠? 압축이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우리는 EP라고 줬고요. 요 값을 P라고 줬어요. 그리고 요 값을 V라고 줬고요. 요 값을 EV라고 줬어요.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준 상태에서 자, 각각 한번 해보자. 첫 번째 W는 AC 과정과 AB 과정 중에서 AC 과정과 WAB 과정 중에서 절대값이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 두 번째 델타 S 주의 엔트로피 변화에는 AC 과정과 델타 S 주의의 AB 과정에서의 주의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값이 더 큰지를. 세 번째, 우리는 TC는 TB 곱하기 2의 3분의 2승입니다. 라는 식을 한번 유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 식을 한번 요거 세 가지를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AC 과정의 1과 AB 과정의 1 중에 누가 큽니까? 또 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AC와 AB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누가 더 부등호가 더 누가 윈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엔 TC는 TB 곱하기 2의 3분의 2승입니다. 라는 식을 한번 유도해 보라 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자, 제일 먼저 이건 눈에 장님만 아니면 푸는 거야. 장님. 이건 장님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AC 과정에서의 1의 절대값은 얼만큼이죠? 아래 면적 전부 다죠. 그죠? 이만큼이 AC 과정에서 1의 절대값이죠. AB 과정에서의 1의 절대값은 여기 면적 전부 다죠. 요 면적 전부 다죠. 요 면적, 요 부분의 면적이 전부 다겠죠. 결국은 누가 값이 큽니까? C가 면적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겠어요. 요건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건 되겠지? 면적은 당연히 AC 과정에서의 아래 전체 면적이 AB 과정에서의 아래 전체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1은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W의 절대값을 갖고 얘기했으니까 면적의 크기를 비교하라 이거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엔 우리는 주의 엔트로피 변화 AC 과정이 뭔데요? A에서 C를 가는 A, B를 가는 것 중에 자, 등온이 누구니? A, B가
등온입니까? 왜? EPV거든. P1V랑 P2V2가 만족하니까 이 과정은 등원 과정 이렇게 부르는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은 압축되면서 이거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니? 이건 온도가 동일. 이건 압축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온도가 높아짐. 압축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단열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뭔가 보자. 주위 엔트로피 변화를 가서 구할 때 주위 엔트로피 변화 AC 과정은 단열입니다. 단열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니? 고마워. 너 혹시 또 모든 것을 또 0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A에서 B 과정은 등원 과정입니다. 주위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주위 엔트로피 변화는 마이너스 NR ln V1분의 V2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이게 주위 엔트로피 변화의 주위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과정 맞니?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맞니? 마이너스 NR ln V1이 얼마죠? 2V고 V2가 V다라는 거 맞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겠죠? NR ln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NR ln 2 값을 가졌다는 것은 이 값은 당연히 플러스 값인 거 맞아요? 그러면 단열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제로요. 등원 압축 과정에서의 주위 엔트로피 변화는 NR ln 2지요. NR ln 2니까 아무나 얘가 크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확인되는 거 되겠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제로요.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등원 과정이니까 주위 엔트로피 변화는 NR ln V1 마이너스 NR ln V1분의 V2 V1이 2V V2가 V니까 NR ln 2가 될 것이고 NR ln 2가 되니까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큰 값. 그러므로 주위의 엔트로피는 얘보다 얘가 더 큽니다. 변화는 큽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되겠어요? 마지막인 요거를 유도해 보는 겁니다. TC는 TB 곱하기 2의 3분의 2승입니다. 라는 걸 유도해 보고 싶은 거야. 자, 유도해 보자. 이렇게 이건 무슨 식이라고? 이건 무슨 식이라고?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압축에 관한 식 T, A, V, A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 C, V, C 감마 마이너스 1승 맞아요? 오케이. 물론 이거는 단원자 이상기체 갖고 하는 거야. 단원자 이상기체 1몰 갖고 하자. 단원자 이상기체 1몰을 갖다 이런 변화를 시켰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요 식을 쓰는 거 맞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쓰는 거 맞니? TC는 VC분의 VA의 감마 마이너스 1승 곱하기 TA입니다. 라고 쓰는 거 맞겠지요. TC 값이 얼만데? TC 값이 얼만데? VC 값이 얼만데? V죠, V. 부피, 요건 부피, 요건 V. TA의 부피가 얼마죠? 2V죠, 2V죠. 이거의 감마 마이너스 1승 곱하기 TA입니다. 하고 쓴 거 맞겠니? 그러면 결국은 2의 감마 값이 단원자에서 차는 얼마라고? 3분의 5지요. 그러니까 이건 3분의 2가 되겠니? 곱하기 TA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니? TA와 TB는 온도가 등원 등원 온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2의 3분의 2승 요건 TB와 동일합니다. 라고 TC는 바로 요겁니다. 라는 식을 이런 식으로 유도해낼 수 있겠니? 안 나왔다 아직까지. 요 식 이용하는 거. 요 식을 T1V1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2V2 감마 마이너스 1승 이 식을 이용하는 게 아직까지 미기출됐어요. 단열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는 식으로다가 문제 푸는 게 분명 나올 것이다.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나오니까 요 문제 꼭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알아들어줘. 알았자? 그래. 그러니까 요거 안 나왔다는 거 요거 기억 잘해라. 알았지? 요거 안 나왔어. 그래서 P1 부형 감마승은 P2V2 감마승, T1 부형 감마너스에서 T2V2 감마너스승 단열의 식 그거 이용하는 문제 아직까지 미기출이므로 분명히 뜰 것이다. 향후 10년 내에 분명히 뜰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합니다. 오케이? 그래. 하나만 더 해자. 이제 여기 과정을 많이 우리 그냥 막 해보지 뭐.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그림 또 서브노트에 있는 거 한번. 자, 요렇게. 여기 P고, 여기 V고,
여기 슈루루룩 슈루루룩 슈루루룩. 그래 갖고선 요거 4 여기 4 여기 1 여기 2 여기 2 여기 2 그다음에 여기 4. 자, 이렇게 된 과정이에요. 과정 1번, 2번으로 나눠 줄게요. 과정 1은 여기만 합니다. 여긴 1. 과정 2는 여기만 합니다. 색깔이 똑같네. 요걸 과정 2라고 합니다. 과정 1, 2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여기서 뭐죠? 과정 1. 과정 1과 과정 2에서 과정 1, 2에서 둘 다 열이 개로 들어온다. 맞나요? 틀리나요? 과정 1, 2에서 열이 개로 들어온다.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까? no. 과정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심? 자, 그림을 보는 순간에 딱 하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과정 1은 무슨 과정인데요? 예, 이건 물론 단원자 생기체 1몰이 이건 뭐 기본으로 가자. 단원자 생기체 1몰은 항상 기본으로 가고 가자. 무슨 과정인데요? 이상기체 등원, 가역, 팽창. 이상기체 등원, 가역, 팽창. 열이 개로 들어온다. 열은 NR, T, LN, V, 1분의 V2. 오케이. NRT, LN, V1분의 V2가 들어오는 열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머나 N은 1몰이니까 R은 R, 온도는 T, LN, V1은 얼만데 1리터가 V1은 2가 됐으니까 RT, LN2가 되는 것이겠네요. RT, LN2니까 값은 0보다 크니까 개로 열이 들어오는 과정은 1과정은 오케이 맞구나. 오케이. 2과정에서는 요건 무슨 과정인데요? 요건 무슨 과정이니?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과정은 이상기체의 등 일정 압력에서의 비가역 팽창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일정 압력에서의 비가역 팽창에서의 Q값은 이 과정에서는 Q값은 어떻게 되니? 또 0이래다. 또 0이래. 아, 나 진짜 모든 것이 다 아니야. 그래 아니라서 뭐야? 이게 식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요. 봐봐. 이런데 허점이 보이지? 그래. 그러니까 식을 자, 요건 뭐라고 얘기한다? 비가역 팽창. 무슨 과정? 등원 비가역 팽창이라는 게 보이냐? 왜 그러니? 온도가 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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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연결시키는 것은 PV과 똑같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가 동일하고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가 싹 다 동일하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니? 등온 비가역 팽창이지. 오케이. 등온 비가역 팽창에서의 Q는 뭔 또 NR 나왔다. 또 NR 나왔어. 죽자 그냥 확. 등온 비가역 팽창에서의 Q는 얼마? P 외부 압력 곱하기 델타 V. 나이스. 아이고 잘했다. 그래. 올해 드디어 네가 뭔가 뚫리는구나. 그렇지. Px 터널 압력 델타 V. 오케이. 한번 해볼까? 등원 비가역 팽창. 죽자 그냥. 델타 E는 NCVM 델타 T. 델타 H는 NCPM 델타 T. 델타 E는 Q 브라 W 이거로 항 Q 이꼴 마이너스 W. W 이꼴 DW는 마이너스 P 익드 떠널 압력 DV. 일정 압력에서 팽창 DW는 일정 압력 놓고선 일정 압력 인테그랄 V1부터 V2까지 요건 DW라고 쓰면 되고 DV. 그러니까 마이너스 P 익스터널 압력 델타 V. W가 이만큼 값을 가지니까 Q는 P 익스터널 압력 델타 V. 오케이. 델타 S 개는 어떻게 되는데? 델타 S 개는 어떻게? 델타 S 개.
NR, LN, V1분의 야, 니들 전부 다 이거만 NR, LN, V1분의 V2 델타 S 주위는 어떻게 되는데 델타 S 주위는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D분의 B 익도 또는 압력 델타 V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엔트로피 변화. 오케이.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은 등원 비가역 팽창. 오케이. 등원 비가역 팽창 맞으니까 커먼 베이베 열이 개로 들어오니 부피가 커졌니 안 커졌니? 커졌죠. 부피가 커졌죠. 4리터가 1리터가 됐잖아. 웨이브업은 일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잖아. 볼 것도 없이 0보다 크잖아. 1, 2과정에서 열이 개로 들어온다. 콜. 그러니까 맞구나.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 요거 진짜로 알아듣는 건 맞느냐고요? 그래. 자, 두 번째. W 1과정과 W 2과정의 1의 크기를 비교해봐. 1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1과정과 2과정에서 1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자, W는 누가 크겠니? 1이 큰 거야? 2가 큰 거야? 1이 큰 거야? 1이 큰 거야? 그렇지. 어떻게 알았을까? 면적이 W니? 1과정의 W 면적 이만큼이니? 2과정에서의 면적은 바로 이만큼이니? 요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비교하죠? 숫자가 있잖아. 없어. 숫자가 있으니까 요놈이 면적이 크다는 거 알겠지? 요만큼 면적 크죠? 요만큼 면적 크니까 1과정에서는 2과정보다 2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겠니? 이해됐죠? 오케이. 자, 1과정과 2과정에서 마지막 세 번째 1과정과 2과정에서의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갖다가 한번 가자. 개의 엔트로피 변화 1과정과 2과정의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누가 값이 크니? 간도? 야, 누가 값이 커? 1과정과 2과정의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누가 값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1과정은 뭔데요? 등원과의 팽창의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NRL은 V1분의 V2. 2과정은 뭔데요? 등원 비가 팽창의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말하면서 알겠어요? 여기 써놨어요. 여기 개의 엔트로피 변화 NRL은 V1분의 V2.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이렇게 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막상 그림으로 나오니까 당황스럽지? 시험장 가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긴장감까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막상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매듭으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감을 못 잡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험장에서 아박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알겠니?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실력을 차츰차츰 키워나가고 늘려야 합니다. 실력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차츰차츰 키워나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다 갖고 왔던 것을 올해는 실제로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풀이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떤 친구가 문제풀이반을 안 들어. 내용만 딱 듣고 문제풀이반을 빼버려. 그러면 나는 그리고 은근히 되게 기분 나쁜 게 문제풀이반도 빼고 기출문제반도 빼고 모의고사반도 빼고 내용으로 시험 보러 들어가. 그리고 시험 조지면 나보고 뭐라 그래. 그러면 이거 그럼 난 계속 강의를 듣도록 종용하면 되겠네. 강의를 듣도록 종용해갖고선 끝까지 다 듣게 만들면은 나도 어느 정도의 성적은 나오게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지 나름대로 막 걸러요. 그리고 어떤 미친 새끼는 강의를 끝까지 듣도록 종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갖다 그 새끼한테 딱 선택을 했다면 12개월 듣거든요. 근데 나한테 선택하면 보통 3개월 딱 듣고선 그걸로 끝내요. 그리고선 왜 똑같이 점수를 갖다 다이다이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그런 면에서 때로는 좀 억울함이 좀 살짝끔 있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한테 12개월 들었던, 누구한테 3개월 들었던, 누구한테 들었다야. 그러면 시험 조지면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시험 잘 보면 누구 때문에 잘 봤다야. 그럼 나한테 12개월 들어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은 이상 받게 해줄게. 그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치? 답답하더라고. 난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다이다이로 보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참 그게 웃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개월 강의를 들었니? 이걸 따지질 않고요. 그냥 자기 성적이 몇 점이냐.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뭐 그것만 갖고 따지니까 수업을 계속 듣도록 종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더라고요. 그 점이 많이 답답합니다. 학생 여러분 있잖아. 야
문제를 풀고자 하는 시험에서 문제풀이만을 뺀다는 건 무슨 소리냐?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내 합격자 중에는 문제풀이만을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합격자가 있어요. 그 합격 수기를 써도. 꼭 그렇게 써요? 그 새끼 미친 새끼가. 짜증나 죽겠어. 내 합격자는 대부분 다 나한테 붙은 학생들은 나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강의는 최소화시키는 거다라고 합격 수기를 다 써요. 그러니까 나만 최소화시켜 애들이. 어떤 미친 새끼는 강의를 끝까지 참고 들었더니만 고득점 쳤다라는 합격 수기가 있어. 그러면 강의를 갖다 그 새끼한테 강의를 들으면 12개월 듣는 거야. 12개월을. 7월부터 종합반 가면은 무조건 12개월 듣는 거 압니까? 종합반 가면 무조건 12개월이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들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동일하게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 커리가 내용이 있고 기출 있고 문풀 있고 모의고사 있으면 최소 그건 다 타주고 나서 비교하라는 얘기죠. 나는. 그걸 다 타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빠졌다 말했다 이런 걸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가 중간에 막 삭제를 막 해요. 이건 내가 안 해도 돼. 무슨 지가 막 빼. 그래 놓고선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문제 풀면서 이제 이런 걸 해주거든요. 문제 풀면서 이제 이런 걸 다루어주면서 이거 전부 다 문제 풀면서 했던 거요. 과거에. 그걸 올해는 이제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미리 연습 삼아 보여주려고 내가 내용으로 실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그때 가서는 이걸 빼버리면 이걸 할 기회가 없죠. 그러고 자기는 네 문제가 바로 봐봐라. 자 이렇게 물으니까 당황스럽지. 근데 분명히 이렇게 적어놓으면 당황 안스럽지.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당황스럽거든. 이 당황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정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당황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빨리 끝내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일반학은?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놓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보이면 거기다가 또 내용에다가 추가시켜놓고 그래서 결국은 딱 정리된 전체 지식을 싹 외우고 또 문제를 또 그냥도 풀어보고 그래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실력이 차츰 늘어나서 기본 시간이 5개월이요. 일반학은. 화학과라고 할지라도요. 5개월의 고통은 필요로 합니다. 무조건 필요로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보니까 보통 한지 재수나 삼수쯤 됐을 때 눈이 확 띄는군요. 이제 눈이 띄는구나. 작년에도 이거랑 똑같이 했을 텐데 그때는 왜 그때 눈이 안 떴을까? 그게 이제 눈이 이제 띄는 거예요. 이제 눈이 띄니까 이제 이 화학의 공부 방법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것이요. 초시생들 여기 재시생들 삼수생들 많거든요. 명심하실래요? 반복하세요. 반복하고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내용 이상한 것을 문제 이상한 걸 자꾸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헷갈릴 바에는 뭐하러 헷갈리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요.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당위성을 느껴 안 느껴? 느끼지?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갖다가 이상하고 골 때리고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내용에 벗어나는 걸 푸는 것이 맞겠니? 아니면 그 내용상에서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맞겠니? 점검해 보는 문제를 푸는 게 지금 수준이지. 그럼 지금 수준에서는 내용을 정리한 후에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푸는 걸 점검해 보라 아니오. 그게 내가 말하는 강의의 취지 아니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 나갔을 때 이제 쭉쭉쭉 그렇게 나간단 말이오. 그러면 벌써 3월, 4월, 5월, 6월 가잖수. 그러면 5월, 6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문제도 이제 상당히 많이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7월 달 되면은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그 앞에 거 내용은 다 정리가 됐겠지 이제. 물론 네가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서다. 네가 그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물 건너가는 얘기요.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얘가 끊임이 해나가면요. 그러면 이제 6월 말쯤 되면 정리가 된단 말이요. 그러면 7월 달에 할 일은 뭐겠니 이제. 다시 재정리 또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또 뭘 해야 되겠어. 이제 네가 예상 외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찾는 거 아니니. 그게 언제 할 일이니? 7월 달 할 일이지. 근데 왜 2월 달에 그러고 있니? 매달마다 해나가는 과정이란 것이 있는 거고요. 매달마다 그 수준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게 있는 거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말이요. 그 조바심과 답답함 때문에 2월 달에 할 일을 7월 달에 하고 있고 7월 달에 할 일을 2월 달에 하고 있으니 뒤죽박죽 섞이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은 베스트 셀렉션과 미래로 문제를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오. 근데 시간이 좀 남는데요, 선생님. 생물에 물리하든가 다른 문제를 뭐가 그러다가 문제집 이상한 거 딱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판 모르는 내용만 보고 있는 거요. 그래서 초시생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대빵이란 말이오, 그게. 왜 그러냐 말이오. 나는 그래서 왜 말하는 대로 지키질 못하고 지 나름 꼴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패착을 당하느냐 말이오. 나는 그게 답답하단 말이오. 나는 그래서 왜 말하는 거를 갖다가 그걸 못 지켜주느냐. 내가 내 상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오. 그리고 화학만 잘 보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나는 합격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화학의 과도학습도 수행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유기의 과도학습을 수행시키려는 것도 아니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을 적절히 요거 정도는 하고 가라는 거요. 그러면 네 과목을 다 공부할 시간도 나오고 네 과목을 다 공부할 시간이 되면은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가 뒷받침돼 주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강의의 내 13년의 교육의 철학입니다. 학원 강사로서의. 그런데 이놈의 답답한 수험생들이 남들이 자기보다 문제 더 풀고 있으면 그거 보고 답답해해요. 내용 이상한 거 더 보고 있으면 이런 내용도 일반학인가요? 이것도 유기인가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무슨 문제집을 푸는데 나는 안 풀어도 되나요?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다 풀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근데 그때는 이제 내용 정리를 할 게 없는 상황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내용 정리는 물론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내용은 갖춰진 상태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문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안 풀리면 해설에 손이 가게 돼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설을 읽는 그 순간 그 문제는 버리는 거예요. 일반학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강의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조급해하지 말고 자 필요성을 뭔가 확 느끼지. 야 이건 내가 정리가 덜 됐구나. 내가 내용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적용시키니까 전혀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건 정리가 안 된 소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초시생들 명심하십시오. 한 방에 갑시다. 여기 지금 재수생, 삼수생도 세고 셌는데 왜 그러냐고. 한 방에 가자고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별로 필요한 걸 하자. 욕심내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외우고 알았지? 이제 재시생들이나 삼시생들이 이제 뭔가 느끼고 있네요. 자 이제 느꼈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오래 가겠구나.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걸 느끼면 가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수험생이 절반이요.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이 시험에 적합성이 없나 보다 이래요. 그게 학원이나 강사한테 당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건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진짜로 시험에 적합성이 없으면 덜 억울한데 그 시험에 적합성이 없는 사람이 누구고 시험에 적합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그런 사람이 없잖슈.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오케이? 알았지? 이제 연력학을 이제 마무리 지을게. 마무리 짓고 쉬고 마무리죠. 쉬고 우리 카르노 사이클 그거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연력학 마무리 짓고 우리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러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